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여단아 200선 12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무조건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그리고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부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2번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로 2023년도에 개정됐죠. 종전에는 5%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도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죠. 이때 계약일이라 하면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의하면 가계약금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먼저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설된 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래 신고하거나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 신고한 경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습니다. 127번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자, 기억에 권리관계 등의 경우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니은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서식에 기재돼야 됩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하면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 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설명대상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번입니다.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에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니까요.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쌍방대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요. 금품을. 4번 관계법령에 제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보수 약정을 했다면 그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했으면 900만원만 무효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기억 틀렸네요. 계약서는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매수인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안 됩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프린트 9번에 있는데요.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없습니다. 법정서식. 사용할 의무 없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얼에 개업공개사가 거짓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미음에 소속공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자격정지 사유고요. 비업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X, 틀린 거 4개가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130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시험에 2문제 나오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2문제가 출제된다. 자, 개업공개사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등록은 해야 됩니다. 2번 공탁금은 폐업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예, 손해배상 책임은 3가지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또는 고용인의 고의과실 또는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자, 4번이 틀린 답인데요. 손해배상 책임은 보증보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개인개업공개사가 2억 보험을 가입했는데 손해를 3억 입혔으면 보험회사에서 2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1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법제 30조 1항에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5번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확인설명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개업공개사는 배상해야 됩니다. 물론 재산상 손해에 한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